이 랜드로이드에서 UV를 필 때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모델링을 하면 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냐면 한 요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거든. 네, 전 수업에 했던 거랑 모양이 조금 다르니까 모양을 전 수업에 했던 거에 맞춰가지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전 수업에 진행했던 게 끊고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전 수업에 진행했던 게 한 이 정도 모양이 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UV를 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양쪽이 다 있거든, 좌우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UV를 핀다고 할 때 손맵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냐면 손맵에서는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있다.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이 캐릭터를 우리가 2D화 시키는 거를 이제 UV라고 하지.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뒤, 이래가지고 얼굴을 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원통이기 때문에 원통을 평평하게 피려면 여기 한 군데를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요렇게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 요런 식으로, 앞뒤로. 그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몸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통 피는 원리와 똑같이 필 거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다 이런 식으로 2D 형태로 이렇게 다 펴지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반으로 자르려고 하는 건데, 왜 반으로 자르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3D는 만약에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거를 박스로 나눴을 때 앞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옆에,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게 되지. 우리가 보는 것만. 안 보는 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안 보는 데는 안 되는 면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육면체라고 부르잖아. 정육면.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6면을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만 그리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좌우가 똑같은데. 그치? 그래서 반만 잘라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반만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만든다? 복사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손맵에서의 기본 개념이고, 거의 모든 손맵 캐릭터가 다 이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디자인이 같지 않은 캐릭터가 있어요. 뭐, 이쪽에는 뭐, 커다란 건틀릿을 끼고 있고, 다리에는 뭐 다리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 다른 곳만 따로 UV를 피는 거야. 한 번 더. 똑같은 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은 좌우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머리카락도 그냥 다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이 되는 애들만 좌우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 복사를 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걸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델링에서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애들은 반을 지웁니다. 이렇게 반을 지우고, 그 다음에 메테리얼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얼랩을 눌러서 UV를 피기 시작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에 UV를 피려고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겨있냐면, 일반적으로 막 엄청나게 깨져있는 형태로 나와. 대략 뭐 이것도 지금 상당히 봐줄만하게 나와 있는 건데,
기능에 대한 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UV를 여러분들이 다루기 위해서는 뭘부터 해야 되냐면 에디트 UV에서 오픈 UV 에디터를 꺼내가지고 여기에서 UV를 여는 거를 했었습니다. 전에 수업 들으면서 쭉 진행을 했었다면은 요거를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얘가 지금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를 보고 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거든. 그래서 프로젝션에서 일단 이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그 다음에 플래너 맵을 누른 다음에 XYZ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플랜을 띄고 그 다음에 요거 수치를 조절해가지고 이거 끝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크기 조절로. 그래가지고 요렇게 바꿔주면은 우리가 랜드로이드를 3D 상에서 볼 때와 매우 흡사한 형태로 UV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엣지를 선택해서 엣지를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앞뒤로 나눠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여기를. 그래가지고 여기를 컨트롤 B를 눌러서 잘라주면 되는데 그게 무슨 기능이냐면 여기 익스플로드에 보면 브레이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잘라준다. 그럼 이걸로 잘라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UV 쪽에도 이 면을 선택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2D 상에서 우리가 덩어리로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여기 보면 엘레멘츠 UV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쪽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펴가지고 이게 평평해지도록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어디냐면 툴에 릴렉스라는 기능을 키면 이렇게 릴렉스 툴이 켜지게 돼 있고 이 툴이 바깥쪽에 버튼으로 나와 있는 거 어디 나와 있냐면 릴렉스 커스텀을 길게 누르고 밑에 릴렉스 설정을 불러주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가 평평하게 펴주고자 하는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릴렉스 바이 폴리곤 앵글에 맞춰가지고 스타트 릴렉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전에도 이거를 내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다 경험을 해봤을 건데 자 이제 매테리얼로 다시 가가지고 매테리얼에서 맵에다가 체커 맵을 넣어준다. 디퓨즈에다가 체커 맵을 선택하고 오케이 해준 다음에 체커의 타일링을 20까지 늘려준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보여지기 하면은 요렇게 보여지죠. 현재 UV는 이 정도의 왜곡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옆쪽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점이라도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게 늘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UV를 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UV, 원래 UVW 들어가면은 전에 말해줬던 기능들, 버텍스, 엣지, 그리고 폴리곤 선택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가끔씩 이거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는 이것도 덩어리인데 얘도 덩어리잖아. 덩어리 선택이잖아. 둘 다 덩어리 선택인데 왜 여기랑 여기랑 따로 돼 있고 심지어 아이콘 모양까지 다르냐고 하면은 얘는 기준이 3D인 거고 왼쪽에 있는 얘는 기준이 2D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2D 상에서 얘를 한 번이라도 잘라 놓으면은 이렇게 잘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다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덩어리 선택했으니까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플래너 맵으로 찍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YZ를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지금 면이 늘어나게 되는지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선택하고 옆에를 자르고 더블 클릭하면은 루프 선택되고 브레이크 건 다음에 앞면 그리고 뒷면 선택하고 길게 누르고 아래 거 선택하고 스타트 릴렉스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으니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이 펴졌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상당히 골고루 퍼진 거를 볼 수 있지. 요렇게 되면은 UV가 잘 펴진 겁니다. 자,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펴볼게요. 한번. 근데 펴보려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는데 어떻게? 계속 찌그러지기만 하고 제대로 안 돼.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
3D에는 뭐가 있냐고 그랬냐면 노멀 앵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노멀 앵글이라는 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렌더링 되고 있는 탄젠트 쪽 이 앵글이라는 건데, 탄젠트가 뭘 뜻하는 거냐면 면에서 수직해가지고 뻗어나가는 광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만 렌더링이 되는 거야. 이쪽은 렌더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플랜을 놓고 봤을 때 뒷면에서 보려고 하면 안 보이잖아. 앞면에서 보려고 하면 잘 보여요. 근데 이게 왜 저렇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내가 지금 뭘 바꿨냐면 그 메테리얼에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까지 올리니까 이 그 렌더 되는 면의 앞뒷면을 무시하고 양면 다 잘 보이게 되거든. 그 우리가 맥스에서 평소에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양면 다 볼 수 있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선택하고, 이거를 전 시간에 설명했나? 여기 가보면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 보면 쇼 프로지닝 그레이가 있어요. 이걸 끄고 얘를 저기 안 보이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프리즈 걸어가지고 안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여기 위에 보면 백페이스 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이상 선택이 안 됩니다. 전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에 뒤쪽이 안 보이게 되는 거는 내가 얘를 숨긴 게 아니라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꺼서 보이게 되는 거는 맥스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앞뒷면을 다 보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3D는 닫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디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안쪽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으로 보여지는 면만 렌더링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안쪽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여느 게임들 보면은 뭐 가끔씩 그런 현상이 생길 때가 있는데, 무슨 갑옷이나 아니면 어디 건물에, 커다란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의 모퉁이에 내 캐릭터의 머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건물 안쪽을 보게 되면은 건물 안쪽에서 건물 바깥쪽이 그냥 보이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갑옷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 갑옷이 카메라가 갑옷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안쪽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갑옷 안쪽에 있는데 갑옷이 안쪽이 안 보이고 그냥 바깥쪽으로 뚫려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냐면, 다른 게임 엔진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면을 하나 생성했을 때 뒷면은 당연히 안 보이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면이 한 면만 보일 때는 한 면만 계산하면 되는데, 면이 양면으로 보이게 될 때는 두 면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는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반대쪽에서 보여지는 거를 안 보여지게 막아둔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UV를 피는데 이야기를 갑자기 왜 또 반복을 했냐면, UV는 이 상태에서 필 때는 그냥 펴지거든. 근데 이게 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면이 UV를 피고 있을 때, 이게 되게 헷갈리는 말이니까 주의해서 잘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앞면에서 피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펴야 되냐면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이랑은 좌우가 달라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줄게. 얼랩을 다시 켜가지고 오픈 UV 에디터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이제 면을 놓고 이제 이쪽을 선택해 보니까, 이쪽이 나는 지금 뒤에서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지가 상이 반대가 돼 있지. 이 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은
좌우가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에디트 뷰에서 좌우를 바꾸는 기능은 여기 맨 위에 미러가 있어요. 미러 한번 클릭해주면 보고 있는 면이 좌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선택되고, 요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제 리쉐입 엘리멘츠에서 릴렉스 툴이 제대로 기능한다. 그지? 아까는 막 찌그러졌었잖아. 지금 제대로 나오잖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작업을 하다가 막 찌그러지고 이상하게 되고 이러는 게 혹시 내가 뭘 잘못 클릭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선택의 문제.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두고 이제 엣지를 여기를 잘라줍니다. 팔 부분. 머리는 다 했으니까 팔 부분 아래쪽까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B 여기 브레이크를 눌러주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팔 따로 떨어뜨릴 수 있고, 다시 엣지를 선택하고 이 밑부분 선택하고 여기를 잘라줄 수 있다. 컨트롤 B 잘라줄 수 있고. 자, 그리고 엣지를 선택하고 손목 더블 클릭하면 손목 여기도 컨트롤 B 눌러서 여기도 잘라낼 수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얘는 원통형이잖아. 원통형일 때는 여기 측면 쪽을, 특히 안 보이는 쪽을 선택해서 컨트롤 B를 눌러서 잘라준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얘를 피게 됐을 때 아주 잘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딱히 큰 문제 없이, 그지? 이렇게 잘 펴지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몸통은 어떻게 자르냐면, 몸통은 아래쪽과 위쪽을 다 이렇게 해주고 요렇게 피면 됩니다. 전 시간에 진행했던 때는 여기 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의 위쪽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 옆쪽 부분. 그럼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요렇게 나뉘게 되고, 그리고 캐릭터의 발 같은 경우에는 발은 어떻게 하냐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것도 컨트롤 B에서 떼어주고 그대로 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그대로 원통이잖아. 안쪽을 잘라줍니다. 컨트롤 B 이렇게. 그 손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손은 안쪽을 다 잘라주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를 다 자르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손바닥과 손등이 서로 잘리도록 여기를 한번 잘라줌.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키면 여기가 손바닥이니까 펴보면 요렇게 되겠지? 이쪽이 손 안쪽, 바깥쪽 여기를 한번 잘라주고,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랑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이거는 뭘 기준으로 자르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상자 같은 거를 이거를 2D로 펴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피게 되냐면 이렇게 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펴지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피게 되면은 제대로 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펴시려면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야. 여기를. 모서리를 다 잘라줘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모서리를 다 잘라주게 되면은 컨트롤 B에서 잘라주게 되면 제대로 펼 수 있다. 이렇게. 잘 펴졌죠? 그 다음에 엣지에서 이쪽이랑 이쪽을 두 개를 더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선 더 해볼게요. 더 하는 걸 하나도 안 해봤기 때문에. 더 하는 거는 이제 스티치 여기서 하는데, 스티치 어베러지라고 하면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두 개 안 움직이고, 그리고 스티치 투 타겟이라고 하면은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티치 소스, 그러면 반대, 타겟에 반대되는 개념. 그리고 스티치 커스텀을 누르면 이 옆쪽에 있는 오브젝트 자체를 옮겨서 이쪽에 달라붙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다르다 서로. 그리고 스티치를 이렇게
자른 부분을 서로 연결하고 싶다고 할 때는 스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는 역시 한 번 더 선택하고 제대로 펴주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정리가 다 끝난 거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이거를 요 네모 칸 안에 다 넣어줘야 되거든. 근데 네모 칸 안에 넣을 때 빠르게 넣을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일일이 옮겨가지고 크기 조절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걸 이 안에 넣었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 밑에 보면은 밑에 쪽으로 쭉쭉 내려보면 어레인지 엘레멘츠라고 해가지고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누르면 되냐면 팩 노멀라이즈라고 왼쪽 밑에 있는 거 있거든. 이거 한번 클릭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로 적당히 거리도 떨궈주는데, 떨어뜨리는 거리를 좀 더 벌리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패딩 값을 0.03을 누르고 다시 눌러주면 조금 더 떨어지게 돼요. 이전보다. 이거를 매우 늘려주면 0.1까지 늘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기준이냐면 얘가 지금 1024잖아. 1024라고 할게요. 얘는 크기가 지정이 없어요. 512, 1024, 2048, 4096 막 변할 수 있어. 여기는. 대신에 뭐만 보면 되냐면 비율이 1대1이다. 이것만 보면 돼요. X와 Y의 비율이 1대1이다. 근데 비율이 1대1일 때 패딩 값 0.1을 넣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24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2.4를 띄워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의 수치 값의 10%를 떨어뜨려 준다 해가지고 가장 붙어있는 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픽셀을 재보면 102 픽셀 정도 나와요. 1024일 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10%는 너무 많이 뛴다. 그러면은 5% 다시 해주면 거리가 그것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패딩 값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거 피는 게 다 끝났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툴에서 렌더 UV 템플릿을 눌러보면은 이미지로 뽑아 넣을 때 이제 얘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1024 대 1024.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얘를 내가 고의적으로 이쪽으로 옮겨볼게. 이렇게 겹치게 일부러. 그 다음에 겹치게 한 다음에 모드를 솔리드로 바꾸고 렌더 UV 템플릿을 눌러보면 겹치고 있는 구간에서 빨간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랜드로이드니까 이게 형태가 간단해가지고 UV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복잡한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UV끼리 서로 겹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걸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 게 패딩 이거 있잖아요. 이 어레인지 엘리멘트 쓰면은 기본적으로 겹칠 일이 아예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 이게.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막 이렇게 옮길 수도 있잖아. 근데 수동으로 이렇게 옮길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옮겨야 되냐면 다리는 다리끼리, 팔은 팔끼리, 몸통은 몸통끼리 서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다리도 사실 이 위쪽에 있다기보다 팔이 옆쪽으로 오고 다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더 나은데, 이제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는 것처럼 겹치죠? 그래가지고 옆에다 놓는 게 낫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이거를 다시 모드를 일반 이거 넌으로 바꾸고 렌더 UV 템플릿을 뽑아서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왼쪽 메뉴에 거 누르면 저장되겠지. 그걸 여기서 저장을 하는데, 랜더로이드 1번으로 합시다. 요번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한 파일은 어떻게 하냐면, 자, 그리고 이거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이거를 더해주거나,
얼렘 UVW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거를 반드시 저장을 해줘야 되는 컬랩스 올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유틸리티에서 리셋 엑스폼 누른 다음에 리셋 셀렉티드를 해주면 엑스폼을 리셋하는데, 이 작업 있잖아. 리셋 엑스폼.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의 과정을 하나를 끝냈다고 한다면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모델링이 끝났다. 그때도 리셋 엑스폼을 해. UV 들어가기 전에. 그게 왜 그러냐면, 얘보다는 티포트가 더 나을래나? 그지? 자, 티포트를 세그먼트를 한 4 정도 주고, 내가 이를테면 특정한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늘렸다고 쳐. 이거를 이렇게 늘렸으면은, 그러면 얘한테 내가 이제 UV를 핀다고 치면,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해주고 UV를 핀다고 치면은, 여기 면이 어떻게 나와야 돼? 여기는 자, 정렬 해서 넣었는데, 여기다가도 이제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격자를 넣어보니까 이게 웬걸? 이상하게 막 늘어나 있죠. 그것도 길게 늘어나 있지. 내가 이거를 UV 얼랩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릴렉스를 해도, 릴렉스를 아무리 눌러도 이게 최대야. 이게 끝이야. 다 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다 펴진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된 거죠. 위에는 제대로 돼 보여. 잘. 그지? 근데 옆에는 안 돼 보여. 이게 왜 이러는 거냐면 리셋 엑스폼이 안 돼서 그래요. 리셋 엑스폼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제대로 나오지. 이게 그래서 모델링을 끝나고 얼랩을 진행하기 전에 리셋 엑스폼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UV를 필 때 내가 이거 보여주는 샘플처럼 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하게 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은 방금 전에 보여준 리셋 엑스폼 때문이다. 이거를 하고 제대로 해야 저게 제대로 작용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을 피고 얼랩도 하고 제대로 다 끝났는데,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메트리를 눌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시메트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선생님 저는 이 버튼도 안 보이고 여기 아무것도 안 떠요 라고 하면은 이 configure modifier set라고 해서 버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자주 쓰는 게 시메트리였으니까 SY를 키보드로 치면 바로 색인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찾아줘요. 이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버튼에다 클릭해서 넣으면 되고, 이 상태로 OK를 눌러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토탈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버튼 개수를 조절할 수 있고, 지금 8개로 되어 있고 OK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편하게 그때그때 잘 쓰는 버튼은 눌러가지고 그냥 쓰면 된다. 모디파이어 세트 일일이 이거 눌러가지고 드롭다운 한 다음에 찾으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나벨 폴리곤 에디터블 폴리로 와가지고 결과 미리 보기 눌러가지고 여기 결과를 미리 보게 해가지고 양쪽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고, 여기에서 버텍스를 클릭하면 버텍스를 클릭하고 이동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메테리얼로 가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던 체커맵은 이제 우리가 쓸 만큼 썼으니까 이거 빼도록 할게요. 체커맵을 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비어있는 노맵이라고 되어 있는 아무 부분이나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체커에다가 드롭시키면 이렇게 빠집니다. 노맵이 복사돼서 들어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메테리얼 네이밍과 오브젝트 네이밍이에요. 메테리얼 네이밍은 낸도 1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도 박스에다가도 낸도 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가져다 썼던 그 UV를 외부에다가 뽑아냈잖아. 파일 형태로. 그거를 이제 불러서 쓸 거예요. 아까 저장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지? 낸도로이드 1 UV라고 해놨어요. 여기를 오픈해서 연다. 제대로 열렸지. 자, 이제 포토샵에서 이런 식으로 UV를 바깥쪽에서 열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일반 레이어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뭐야? 얘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배경이라고 해서.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로, 일반 레이어로 전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 새로운 걸 하나를 만들고, 레이어 새로운 거는 밑에 깔고, 지금 요 깔아놓은 거는 표준을 차이로 바꿔줍니다. 차이는 영어로는 디퍼런스예요. 여기 밑에 보면 디퍼런스라고 있을 거야. 레이어에다가 Alt 델트, 잠깐만,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이게 지금 선택이 색이 레드로 선택돼 있어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건데, 흰색을 물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 근데 저렇게 선택 안 하고 그냥 D를 누르면 검은색, 흰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가지고 컨트롤 딜리트가 후면색이라고 해서 뒤쪽에 선택되어 있는 색을 칠하고, 알트 딜리트는 포어그라운드라고 그래가지고 포어그라운드 컬러, 그래가지고 전면색이라고 해서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현재 전면색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칠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비어있는 레이어에 새 레이어를 얹어서 요 레이어에다가 내가 만약에 색깔을 칠해준다. 녹색을 선택해서 녹색을 칠해준다. 지우개구나. 녹색을 선택해서 녹색을 칠해준다. 이쪽이 앞면이었죠. 팔에다가도 칠해준다.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요거를 저장을 할 때는 JPG가 아니라 PSD. 저장. 이제 이거 UV 아니고 메인으로 쓸 거니까 뒤에 UV는 지우고 저장을 한다. 확인하고 맥스로 가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 있고 클릭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드래그 앤 드롭부터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편하게. 낸도로에 가서 보면 이제 낸도로이드 1 PSD라고 있지?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디퓨즈에 넣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포토샵에서 칠했던 그대로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이쪽에서 내가 만약에 볼트명도가 40이네.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장을 했다. 그러면 맥스 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UV 펴고 그리고 기본 이미지까지 적용까지 단계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델링에 텍스처를 할 작업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제 바디 페인터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